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양준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의 제목은 로스트 환경 멀티로봇 시스템을 위한 제노 기반 통신 구조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배경, 방법론,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최근 건설 현장이나 재난 환경, 물류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멀티로봇 시스템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로봇 간의 협업을 위해서 지속적인 데이터 교환이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멀티로봇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동시에 전달됩니다.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나 카메라 스트림과 같이 대역폭이 큰 데이터나 그리고 로봇의 위치, 속도, 그리고 관절 상태와 같이 상태 정보가 주기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이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로스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DDS 기반의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통신 구조를 사용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 사이클론 DDS라는 그런 단일 도메인 환경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해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림과 같이 로봇 1, 2 그리고 관제 PC가 모두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 환경에 연결되어 있고 모든 노드가 하나의 DDS 도메인 안에서 통신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의 특징은 중앙 서버나 중계 노드 없이 DDS 참여자들이 서로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P2P 방식으로 직접 토픽을 교환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픽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탐색 트래픽이나 실제 센서 데이터 스트리밍 트래픽이 모두 동일한 무선 링크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센서 토픽이나 제어 메시지가 동시에 흐르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해질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디스커버리와 데이터 전송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장시간 운용을 했을 때 토픽 주기가 저하하거나 와이파이가 끊겨버리면 노드를 수동으로 재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베이스라인 환경에서 관찰된 문제를 좀 분석하고 통신 구조 분리를 통해서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본 베이스라인 아키텍처를 싱글 쉐어드 로스 그래프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베이스라인 구조에서는 로봇 1, 2 그리고 관제 PC의 RB즈 시각화 모니터링 툴까지 모두 동일한 DDS 도메인에 포함되면서 하나의 단일 로스 통신 그래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밑에 피규어에 나와 있는 이 점선의 박스를 단일 로스 통신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스 그래프라는 것은 DDS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퍼블리셔랑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 간의 실제 연계를 의미하며 어떤 노드들이 어떤 토픽을 기준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처럼 로봇 내부 노드와 외부 서브스크라이버가 하나의 단일 그래프 안에 포함된 상태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구간에서 발생한 지연이나 단절이 특정 노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그래프 전체를 따라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스커버리 트래픽이나 실제 토픽 데이터가 같은 무선 링크를 공유하고 외부 서브스크라이버까지 동일한 경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토픽의 지연이나 큐 적발 같은 백크래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에 살펴본 단일 로스 그래프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노 브릿지 기반의 레이어드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베이스라인 구조에서 로봇 내부 노드랑 외부의 서브스크라이버가 하나의 어떤 공유된 로스 통신 그래프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무선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해질 경우에 그래프 전체로 좀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오른쪽 밑에 그림과 같이 개별 DDS 설정이나 파라미터 튜닝으로 보완하기보다는 통신 구조 자체를 역할에 따라서 분리하는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드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는 통신을 하나의 평면적인 네트워크로 취급하는 대신에 역할과 특성에 따라서 계층을 나누어서 설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 밑에 파란 색깔 박스로 친 첫 번째 계층은 로봇 내부 통신 계층입니다. 여기서는 센서 처리나 상태 추정, 제어와 같이 내부로 지금 각각의 로봇에서 개인 DDS 안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론 DDS를 통해서 로컬 DDS 통신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점선 박스는 두 번째 계층인데, 이는 로봇 외부 통신 계층으로 관제 PC와 모니터링이나 또 로봇 간의 데이터 공유처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는 통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계층 사이에 제노 브릿지 로스트 DDS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브릿지를 통해서 DDS 참여자로 동작을 하면서 내부 DDS 오른쪽에 있는 로봇 각각의 로봇의 내부 DDS 크래프에서 외부로 전달이 필요한 토핀만 선택적으로 받아서 이 제노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외부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부에 있는 서브스크라이버는 로봇의 내부 DDS랑 직접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무선 환경에서 네트워크가 끊어지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부 DDS 통신 계층으로 그대로 전파되는 그런 범위를 좀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한한 구조를 기반으로 멀티로봇 시각화를 좀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환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험에서는 두 대의 사족 로봇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PQ-10이라는 모델에는 미드 360 라이다를 2개 장착하고 리얼센스 D43Y를 전방에 달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트리사의 고투라는 모델에는 미드 360 라이다 1개와 내장 카메라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관제 PC는 MSI의 랩탑을 사용했고 RBG를 사용해서 각각의 로봇 상태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공유기 와이파이 환경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결과에서는 일단 사이클론 DDS 기반 베이스라인에서는 실제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애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연결을 좀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실험을 수행해봤습니다. 이때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UDP Write Failure라는 로그가 반복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DDS 라이터라는 것은 로스2에서 토픽을 퍼블리시하는 노드가 생성하는 통신 구성 요소로 퍼블리시된 메시지를 실제 네트워크 패킷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노드가 있는 그런 주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로봇 내부의 노드가 토픽을 퍼블리시하면 그 데이터는 DDS 라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 상의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UDP Write Failure 로그는 이 DDS 라이터가 데이터를 보내려는 대상, 여기서는 이 서브스크라이버의 네트워크 주소로 UDP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전송이 실패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와이파이가 끊긴 상황에서도 DDS 라이터는 동일 DDS 도메인에 포함된 외부 서브스크라이버를 여전히 통신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 실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결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와이파이 연결을 사이클론 DDS 기반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일시적으로 좀 끊어봤을 때 로봇이 좀 주저앉는 현상이랑 모든 로직들이 좀 멈추는 현상을 영상으로 찍은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제노브리지 기반으로 와이파이를 좀 일부러 연결을 끊었을 때 계속 이런 주저앉은 현상도 없고 로직이 잘 돌아가는 그런 영상을 촬영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결과는 이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사용해서 맵을 얻고 이 RBG 맵에서 맵 베이스드 기반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또 시간상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클론 DDS 기반에서는 좀 설정이나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게 필요하지만 이 제노브리지 기반으로 멀티로봇 시스템을 시각화할 때는 와이파이가 끊어지거나 불안정할 때도 좀 사이클론 DDS 기반보다는 잘 시각화가 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무선 환경에서의 멀티로봇 로스트 시스템에서 단일 DDS 도메인 기반의 공유 통신 구조가 운용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DDS 통신을 대체하지 않고 외부 통신 경로만 제노 브릿지라는 것을 통해서 분리하는 이 레이어드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를 적용해봤습니다. 그 결과로는 이제 우선 네트워크 불안정의 영향이 로봇 내부 통신 경로로 전파되는 범위를 좀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좀 확인했습니다.